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이 좀 저희한테는 와닿는 내용 같은데,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소지한 정황이 포착되는데 합참이 이제 하마스와 북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. 예,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 먼저 이제 언론 보도에 알려진 건 F7 로켓입니다. 그 북한에서 7호 발사관, 우리 흔히 아는 이제 RP7이라고 불리는 네, 그렇게 들렸죠. 견착식 대전차 로켓인데요. F7이라는 주기는 북한이 이제 과거부터 중동에 RP7을 북한에서 만든 RP7을 수출할 때 수출명입니다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북한제로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, 네. 뭐 RP7뿐만 아닙니다. 뭐 이미 그 이전에 하마스가 북한제 대전차 로켓 불세2를 사용하는 모습이 또 공개되고 했습니다. 네. 불세2 같은 경우는 뭐 유선 유도, 레이저 유도가 되는 대전차 미사일인데요. 네. 뭐 F7보다 훨씬 더 위력이 강력하죠. 예. 그런데요, 이제 북한 무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 하마스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건가요? 네, 뭐 과거 유엔 대북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북한이 이제 중동 지역으로 뭐 대량의 이제 RP7 대전차 로켓을 F7이 하는 대전차 로켓을 화물선에 그 뭐 다른 이제 것과 이제 숨겨가다 적발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. 그 있고 뭐 대전차 로켓뿐만 아니라 뭐 스커드 미사일까지 이란에 수출하고 했죠.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마스와 이란이 그 하마스와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군사 지원보다는 뭐 이란을 통해 설렸을 가능성이 이란을 통해서 충분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북한과 그 이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군사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, 실제로 보면은 이란의 기초적인 이제 미사일 기술은 다 북한에서 기술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. 네. 뭐 기술 그 미사일까지 기술 지원해 주는데 뭐 사소한 로켓 등은 충분히 가능하죠. 네, 그리고요,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탄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요, 이스라엘 국정 철책을 넘어가서 내려와서 공격을 했던 저 영상을 많이 봤는데, 이런 공격 전술도 북한에서 전수했을 가능성이 좀 제기됐습니다. 예, 어제도 합참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, 이런 패러글라이딩 침투 전술은 북한도 지금 이미 사용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, 뭐 한반도 유사시에. 근데 하지만은 패러글라이딩은 우리 흔히 아시다시피 스포츠용이잖아요. 네. 뭐 이거를 북한이 군사 고문단까지 보내서 직접적으로 하마스에 가르쳐 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예. 근데 하마스가 모방을 하고 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은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, 북한이 이제 개성공단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생산하고 있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하더라고요. 뭐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, 뭐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까지 전수했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데, 어떻게 좀 저희가 연결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? 지금 개성공단인 건 주로 의류 산업이잖아요. 네. 패러글라이딩은 천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? 특천으로 말다 보니까 이런 천들이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북한이 군사 고문단까지 파견을 해서 패러글라이딩 조작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원료까지 천이나 낙하산줄 이런 것들이 뭐 낙하산이잖아요. 네. 낙하산줄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. 왜냐하면 그 정도는 그 의류 산업이 좀 중심이지 않습니까?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. 전수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사실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, 뭐 영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, 예. 항상 그 부분이 좀 네네.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또 이런 가운데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을 정적 방문합니다. 가자지구 지상전을 벌여도 점령을 하지 말라,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는데, 확전 중재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어떠십니까?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확전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이란이 지금 전투력을 뭐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을 계속 우리가 참전하겠다고 하고 있고, 네. 뭐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일부 이제 반군 세력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과 좀 교전을 하고 있는지 확전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. 근데 하지만은 그 뭐 사우디나 그 뭐 UAE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중동의 무슬림들은 무슬림을 지지하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어떤 군사 활동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. 그리고 게다가 지금 미국의 그 만든 최신 항모,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항모를 따라올 수 없는 뭐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뿐만 아니라 또 추가의 항모 전단, 그리고 이제 해병대를 2천여 명 해병대원을 탑승한 강습 상륙함까지 지금 중동에 이제 파견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. 네네. 우리가 항모 전단 얘기하면 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습니다. 뭐 전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실제 그런 걸 봐서는 바이든 정부도 군사력에 의한 확전 방지 뿐만 아니라 어떤 외교를 통한 확전 방지에 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, 뭐 확전의 가능성은 뭐 지금 딱히 또 볼 수는 없는데 어떤 가능성은 또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
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이언돔 네.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스라엘이 그동안 90% 이상 요격률을 자랑했는데 이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아이언돔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. 네, 그 아이언돔이라는 건 좀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난번 이제 이번에 전쟁 나전에 아이언돔이 요격률을 90% 이상 보여왔거든요. 네. 그때는 당연히 하마스가 로켓 발수가 적었겠죠. 그래서 충분히 한데 이번에는 그 하마스가 이제 발사한 그 뭐 6,600발 중에 900발이 그 이스라엘 이제 도심지로 날아왔고 네. 그 중에 아이언돔이 700여 발을 요격을 했습니다. 상당히 명중률이 77.7% 정도 됩니다. 거의 78%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이제 건데 우리가 보면 이런 걸 이제 요격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 전에 이스라엘군의 어떤 강점이 좀 잊었어요. 아이언돔 때문에. 그 전에 아이언돔이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 공격한 게 2000년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항상 보복 공격이 나갔습니다. 네. 그동안은 민간인 피해가 많고 국제적인 비난율이 컸었는데 아이언돔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낮은 거예요. 그 결국은 뭐냐면 이런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그 선제 대응 능력도 필요합니다. 선제 대응. 예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선제 대응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걸 줄이면 우리가 그럼 피해를 적게 입게 되겠죠. 네. 예. 알겠습니다. 걱정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뭐 잘 시사점을 바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국장님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프레스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